내촌 전투는 6월 26일 내촌에 배치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와 수도경찰국 경찰대대가 포천을 점령한 후 4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한 북한군 3사단 예하부대와 벌인 전투입니다.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에서 치열한 교전이 거듭되는 동안 의정부 동측방의 47번 도로상에 내촌면과 진전면 일대는 방어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7사단 책임 지역 중 가장 우측에 해당하는 곳으로 평시에는 구연대 수색중대와 정보요원들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내촌면 내리 부근은 포천과 기산리에서 서파를 지나 퇴계원에 이르는 47번 도로의 분기점으로 북한군에게 점령되면 의정부와 포천에서 교전 중인 국군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와 군에 배속된 경찰대대를 출동시켜 이 지역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의 내촌 지역 투입은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병덕 소장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의 전황을 확인한 후 수도경비사령부 사면대를 국군 7사단에 배속하도록 명령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각 군사학교의 기간병력으로 하여금 수도경비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수도방위 특별연대를 편성하고 연대장에 보병학교 학생연대장 유해준 중령을 임명한 후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대 및 생도대대를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서부 전선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최병덕 총참모장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앞서 내린 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대로 서울특별연대를 편성, 문산으로 파견해 1사단에 배속하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7사단의 동측을 방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육군사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에게 총참모장의 지시를 하달한 데 이어 6월 25일 오후 1시에 육군사관학교 주번사령인 이준학 소령을 육군본부로 불러 구두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1. 적은 의원이 38선 및 동해안에서 계속 침공하고 있음. 2. 경찰 1개 대대가 군에 배속되었음. 3. 육군사관학교장은 휘하의 생도대로 1개 대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경찰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372고지, 330고지 선으로 이동한 후 남침한 적을 경멸하라. 육군사관학교장 이준식 준장은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은 후 사관생도를 소총수로 출동시키는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 들었으나 상황의 급박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 조암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생도대대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육군사관학교에는 임관을 2주일 앞둔 생도 1기생 263명과 입교한 지 불과 25일밖에 되지 않은 생도 2기생 334명 등 총 597명이 있었습니다. 전쟁 당일인 6월 25일에는 생도 2기생은 자격 사격을 위해 전원이 영내에 있었지만 생도 1기생은 3분의 2가 외출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본부에서는 저장된 무기를 꺼내 방부유를 닦아내고 실탄을 분배하면서 외출해서 복귀한 생도들로 출동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전투 편성을 통해 생도대대장의 조암 중령, 부대대장 송관도 소령, 1중대장 송인율 대위, 2중대장 박은규 소령, 3중대장 이원엽 대위, 그리고 박정서 대위가 중화기 중대장에 임명되었고 대대 인사장교에는 최재명 대위, 작전장교는 이승우 대위, 군수장교는 최영규 소령이 임명되었습니다. 각 중대는 생도 1기생이 소대장과 반장, 분대장 및 사수를 맡았고 생도 2기생은 소총수 및 탄약수가 되었습니다. 전투 편성을 마친 생도대대는 6월 25일 오후 4시 학교본부에서 진발한 민간 차량을 이용해 기산리 방향으로 출동했습니다. 출동 당시 대대는 전방 지역의 전투 상황을 모른 채 막연히 포천이 위급하다는 사실만 알고 출발했으며 대대장도 지도 한 장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대대가 퇴계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동이 더디게 되어 부평리를 지날 때에는 이미 오후 7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47번 도로를 따라 음연리에 이르자 포성이 들려오고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포천은 이미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포천을 지키던 구연대는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육사 생도대대는 부대대장 송관도 소령의 의견에 따라 47번 도로와 326번 도로가 맞닿는 Y자형 교차로 남쪽 고지에 급편진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서파와 송우리로 통하는 요지로서 7사단 작전구역의 동측 후방에 해당되었으며 생도대대는 6월 25일 일몰 무렵 372고지를 점령하고 3중대를 고지 동측 능선에, 2중대는 고지 북사면에, 1중대를 고지 서측 능선에, 중화기 중대는 고지 남쪽 계곡에 배치했습니다. 6월 25일 밤에는 아무런 적정이 없었고 협동으로 방어전을 실시할 경찰대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밤을 372고지에서 철야경계태세로 보낸 육사 생도대대는 다음 날인 6월 26일 날이 밝아오자 진지 작업을 시작했으며 오전 6시경에는 경찰대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대대는 수도경찰국 산하의 전투경찰대로 병력은 300명이었고 일본제 99식 소총과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으며 개인당 10발에서 15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고 중화기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생도대대장 조암 중령은 경찰대대에게 372고지 동북쪽에 330고지를 점령하도록 했으며 이때부터 생도대대와 경찰대대가 본격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도대대는 교육을 받은 대로 주진지와 예비진지 및 보조진지까지 구축하면서 사계 청소와 위장을 철저히 했으며 일중대장 송인율 대위는 소대병력을 지휘하여 내리 서쪽의 325번 도로상에 대전차호를 설치했고 진목리 부근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대대는 작업도구가 부실하다는 핑계로 진지 구축에 태만했고 병력 배치도 전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도대대 부대대장 송관도 소령은 경찰대대에 중화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도대대의 기관총 1개반을 경찰대대에 배속시켜 양 대대 간의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포천 축선으로 공격해온 북한군 3사단은 축성역 남쪽에서 의정부 공격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가 의정부를 점령한 후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 오후 4시경 북한군 3사단 구연대 예하 대대 규모의 부대가 국사북 남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북쪽에 배치된 경찰대대 방어지역을 공격했으며 경찰대대와 북한군의 교전은 불과 10분 만에 경찰병력이 330고지 남쪽에 음연리 부근으로 철수하면서 끝났습니다. 경찰대대를 가볍게 물리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생도대대 방어 정면으로 진격해왔습니다. 82mm 박격포와 45mm 대전차포 그리고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며 내리 서남쪽 개활지를 횡단하여 공격하는 북한군을 향해 생도대대가 집중사격을 가하자 북한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중대 기관총 사수였던 김현신 생도는 적어도 북한군 200명 이상을 때려눕혔다고 증언했습니다. 후퇴한 북한군이 내리 북쪽의 312고지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122mm 곡사포와 120mm 및 82mm 박격포로 생도대대 진지에 집중 포격을 가해오자 생도대대가 81mm 박격포 6문으로 응사하면서 내촌면 일대에서 피하간 포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포격과 동시에 새로운 병력을 동서 양측방의 산기슭으로 은밀히 접근시킨 후 오후 6시경 대대의 좌우 양측면을 공격함으로써 동측의 3중대와 서측의 1중대 진지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3중대 2소대 분대장인 최성원 생도가 돌파구를 막기 위해 함성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어 북한군 3명을 사살하고 장렬하게 산화했으며 분대원들도 총검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혈투를 통해 진지를 겨우 사수했습니다. 이 무렵 사관학교 연락장교 김홍규 중위가 생도대대는 즉시 철수하여 학교본부로 집결하라는 학교장의 명령을 들고 대대본부로 달려왔습니다. 대대장 조암 중령이 진지에 없어 부대대장 송관도 소령이 대신 명령을 받고 나서 각 중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는 19시를 기해 현진지를 이탈하는 즉시 학교본부에 집결한다. 철수 순서는 중앙의 제2중대가 먼저 빠지고 그 뒤를 이어 제3중대와 제1중대가 동시에 진지를 이탈하되
제1기생 생도가 접적 견제하고 제2기생이 선행할 것이며 마지막 철수 시에는 신속한 행동을 취한다. 이에 생도대대는 북한군과 접적을 유지하면서 오후 7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철수 명령에 따라 2중대와 3중대는 동측의 47번 도로를 따라 대체로 무난히 이동했으나 서측의 1중대는 진지 이탈 시 일부 병력이 분산되어 광릉, 용암리를 거쳐 퇴계원으로 내려오는 등 철수 중 혼선이 빚어짐으로써 교전 시보다 더 많은 병력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6월 26일 오후 9시에 학교 본부로 집결했으며 내촌 전투에서 생도 1기생 27명, 2기생 2명 등 29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기생의 희생이 많은 이유는 1기생이 소대장, 분대장 및 반장 등의 직책을 맡았는데 철수 명령이 내리자 1기생들이 2기생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이를 엄호하다 뒤늦게 철수하면서 희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정부 포천 축선의 방어 임무를 책임지고 있던 7사단은 6월 26일 정오경 금오리 전선이 무너진 뒤 불과 1시간 사이에 퇴로가 막히고 사령부 연병장에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동쪽 전선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곡교 부근으로 나오다가 퇴로가 차단된 사실을 알고 사령부로 돌아가 참모장 김종갑 대령에게 지휘소를 창동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작전참모 이영규 중령을 대동하고 의정부를 빠져나갔습니다. 유재흥 준장은 3번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서쪽의 직동 고개를 넘어 송추에서 다시 우이동 계곡을 돌아 6월 26일 오후 5시에 노회면지서에 도착했습니다. 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인사참모 백태신 소령과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 등 사령부 요원을 지휘하여 직동의 1연대본부로 이동한 후 1연대장 함준호 대령에게 사단사령부의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즉시 연대지휘소를 우이동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한 다음 자신은 작전주임 송성삼 대위를 대동하고 참모장 김종갑 대령과 함께 철수하여 오후 7시 우이동에 도착했습니다. 1연대본부는 부연대장 이희권 중령의 지휘 아래 주요 문서를 소각하거나 메모란 후 연대기를 휴대하고 송추와 교연을 거쳐 6월 26일 오후 9시에 우이동에 도착했습니다. 우이동에 도착한 연대본부는 연대장 함준호 대령의 지시에 따라 창동 우이동 간에 나고병 수집선을 설치하고 철수병력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1대 대장 한태원 중령과 18연대 3대 대장 안민일 소령을 비롯한 400여 명의 병력이 집결되어 창동 방어선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7사단 군수참모 윤영모 소령은 의정부역에서 병력 수송과 보급물자 정리에 힘써 화차 한 량은 청량리로, 한 량은 창동으로 각각 회송시키고 가동되는 모든 차량편으로 부상병을 후송하다가 북한군 전차가 진입하자 3번 도로를 따라 창동으로 철수하여 사령부에 합류했습니다. 7사단 사령부는 6월 26일 오후 7시부터 어느 정도 참모 기능을 되찾고 창동 방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서부 전선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사살 2741명을 비롯해 중화기 노획 10정, 소화기 노획 120정 등의 전과를 획득하였습니다. 반면 전사는 추정 포함 1732명, 부상 2220명, 실종 3117명 등 총 7069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